여러분 만약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면 1회 시술에만 평균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환자실, 검사, 약값까지 더하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골든타임 4분이 지나게 된다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약물 치료 외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심장마비 예방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 공개하냐고요? 얼마 전 52세 대기업에 다니는 대학 후배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CPR을 할 줄 아는 동료가 없었다면 제 후배를 다시는 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서준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40에서 60대부터 시작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어 꾸준히 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된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60대 남성이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최근에는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평상시 예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식사법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드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친구 가족분들과 이 비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으로 이 비법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혈압약을 3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심장마비가 온 거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었는데 건강검진에서도 수치가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성실히 드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68%가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장마비 환자 중 48% 건강검진 정상 판정받았고 52% 이전에 아무 증상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의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춰 당장의 뇌출혈, 심장마비 위험을 줄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 수치를 조절합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인위적으로 낮춰 급성 합병증을 막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약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봅시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혈액을 보낼 수 있는 상태죠. 고혈압약은 이 압력을 강제로 낮춥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진 근본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말초 혈관들은 더 적은 혈액을 받게 되어 저산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걸 억제하지만 이미 혈관벽에 쌓인 염증과 기름 찌꺼기는 그대로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은 낮추지만 세포들의 당 저항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조직의 저산소 상태, 염증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김성찬 부장님의 실제 수치 변화를 보겠습니다. 3년간 약물 복용 결과 혈압 145, 125 정상, 총 콜레스테롤 280, 185 정상, 공복혈당 115, 95 정상 수치가 나오며 병원 검진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CT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요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85% 이상 협착되고 혈관벽 광범위한 석회화가 되어 있었고 불안정한 플라크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저에게 치료를 받으신 63세 박명희 할머니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당뇨약 5년, 고지혈증약 7년 복용 중이었으며 최근 검사에서 당하혈색소 수치는 6.8%, 콜레스테롤 175로 정상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경동맥 초음파 결과 75% 협착 발견되었습니다. 왜 수치는 정상인데 혈관은 막혀 있었을까요? 약으로 수치를 조절하는 동안에도 매일의 식습관이 혈관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명희 할머니는 평소 아침에는 식빵과 잼, 커피 믹스를 드셨고 점심에는 찌개 종류와 흰 쌀밥, 저녁에는 가볍게 떡이나 과일을 드셨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매 끼니마다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 나쁜 지방으로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버드 의대 25년 추적 연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약물만 의존한 그룹과 생활습관 개선 그룹을 비교 연구한 결과 약물만 의존한 그룹이 5년 후 심혈관 발생률은 2.8배 높았으며 10년 후 심장마비 위험은 무려 3.4배 차이로 높았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간 손상도 12배 증가하였습니다. 약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연기 경보기만 끄는 겁니다. 진짜 불은 계속 타고 있어요. 정상 수치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혈압 120, 콜레스테롤 180이라고 해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 후배 김성찬 부장도 지금도 후회하며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약만 믿고 안심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제 혈관은 시한폭탄이었던 거죠. 진짜 치료는 매일 제가 선택하는 음식에서 시작되는 거였는데 예전에 선배님이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말은 진작에 따랐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심장 건강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혈압은 120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래요. 혈당도 100 이하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본 현실은 다릅니다. 심장마비로 실려온 환자 중 52%가 정상 수치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혈압 125, 콜레스테롤 185, 혈당 95. 모든 수치가 완벽했던 분들이죠. 심장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은 당신의 하루하루로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걷는지, 얼마나 잘 자는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마나 웃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심장의 진짜 상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먹는 음식들 때문에 심장은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라면을 즐겨 먹는데 나트륨이 2000mg나 있어 혈압을 상승시키고 튀김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전 종류는 포화지방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30년 추적 연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전적 심장병 위험이 높은 그룹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87%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전적으로 건강한 그룹도 나쁜 생활 습관으로 심장병 위험이 6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릅니다. 웃으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깊게 숨쉬면 심박 변이도가 좋아져 심장이 안정됩니다.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실제로 혈당이 미치게 올라갑니다. 심장은 매 순간 당신의 선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염증과 지방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선택이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지금 무슨 음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얼마나 웃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만 바꿔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일주일이면 염증 수치가 개선됩니다.
한개월이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됩니다. 3개월 전 52세 김성찬 부장님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그의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며칠 전부터 계속 체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김성찬 부장님의 심장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명확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모두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여겨졌고 결국 95% 막힌 관상동맥과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심장은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의 묵직한 압박감입니다.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67세 박영희 할머니는 가슴 정중앙 또는 왼쪽 가슴 통증이 있었고 운동할 때는 더 심해지다가 쉬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고 가슴 안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신호는 왼팔,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 심장신경은 척추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통증이 다른 부위로 전달됩니다. 전형적인 통증 부위는 왼쪽 어깨와 팔 어깨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저린 느낌, 턱과 목 치통이나 목 뒤 뻐근함, 등과 어깨뼈 사이 담이 걸린 것 같은 느낌, 상복부 명치 부위 압박감. 65세 정명희 할머니는 3주 동안 왼쪽 어깨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치과도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게 심장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후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갑작스런 숨참과 호흡 곤란입니다. 심장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계단 한 층만 올라도 헐떡이고 평지 걸을 때도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밤에 누우면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 반복되며 베개를 높게 해야 잠들 수 있습니다. 69세 석일자 여사님은 요즘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는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 호흡 곤란은 심장 응급 상황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특징적인 피로 패턴이 있는데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평소 쉬운 일도 금방 지치며 오후만 되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휴식해도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48세 이철수 씨는 한 달 전부터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도 잘 잤는데 왜 이럴까 싶었죠. 단순 스트레스 피로와 구별점은 심장성 피로는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점점 악화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식은땀과 갑작스런 불안감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응급신호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 때도 있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 손발이 차갑고 축축해짐. 이는 심장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내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특히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62%가 가슴 통증 대신 소화기 증상을 먼저 경험합니다. 위장 증상으로 나타나는 심장 문제는 지속적인 소화불량, 속쓰림과 메스꺼움, 구토나 복부 팽만감 명치 부위 압박감 등. 65세 김미영 씨는 이틀 동안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서 위장약만 먹었어요. 체한 줄 알았는데 설마 이게 심장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일곱 번째 신호는 수면 중 갑작스런 각성입니다. 심장 리듬 이상으로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뇌가 강제로 깨웁니다. 특징적인 패턴으로는
자다가 갑자기 깨면서 가슴 두근거리고 숨이 차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죠.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이는 부정맥이나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69세 석일자 여사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3주 전부터 나타난 신호들은 1. 계단 오를 때 숨이 갑작스럽게 많이 차고 2. 잠을 자도 피곤함이 없어지지 않으며 3. 밤마다 깨는 증상이 자주 있으며 4.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등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렇겠지. 요즘 날씨가 더워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런가. 하지만 병원에서 촬영한 심장 CT 결과는 주요 관상동맥 두 곳에서 80% 이상 협착되어 있었고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응급 스텐트 시술 필요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일주일 전에 알아챘다면 응급 상황이 아닌 계획된 시술 가능했었고 심장 근육 손상 없이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단축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2개 이상이 일주일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심장내과 또는 응급실로 가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좀 더 지켜보자. 파스나 소화제로 해결하자. 나이 때문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들은 즉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119 신고할 것 절대로 운전하지 마세요. 둘째, 아스피린 한 알 씹어서 복용할 것. 셋째, 문을 열어두고 편안한 자세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누워 계세요. 넷째, 가족에게 연락할 것. 핸드폰 단축키에 가족들 번호를 입력해 두세요. 석일자 여사님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 신호들을 알아봤다면 가족들이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알려드렸다면 혈관을 망치는 음식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딱히 나쁜 걸 먹지도 않는데 왜 혈관이 막혔을까요? 이분들이 말하는 평범한 식사를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2장 딸기잼 커피 믹스. 점심에는 라면 또는 칼국수. 저녁에는 찌개 흰 쌀밥 반찬 3-4가지. 간식은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그냥 평범한 식사잖아요? 하지만 이 평범한 식탁이 매일 당신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을 지켜본 제가 단언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8%가 이런 평범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숨어있는 3가지 혈관 파괴자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혈관 파괴자는 액상과당, 당분이 많은 음료입니다. 그 음료들은 커피 믹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요구르트, 케첩, 소스류. 액상과당이 혈관에 미치는 파괴 과정은 섭취 15분 후 혈당이 일반 설탕보다 2배 빠르게 상승하며 30분 후에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 시작. 1시간 후에는 혈중 중성지방 300% 증가. 2시간 후에는 혈관벽에 염증 반응 시작됩니다. 만약 이를 매일 반복하게 된다면 혈관벽 손상이 축적되어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 중 60세 이민수 씨는 매일 아침 커피 믹스 한 잔, 점심 후 콜라 1캔이 전부였어요. 설마 이것 때문에 혈관이 70% 막힐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혈관 파괴자는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콘크리트 벽처럼 굳히는 독 같은 존재로 마가린, 크림빵, 도넛, 팝콘, 감자칩, 냉동 피자, 감자튀김 등 튀긴 음식들입니다. 트랜스지방의 혈관 파괴를 파괴하는 순서는
먹는 즉시 혈관벽에 직접 침착 시작되고 일주일 후 혈관 탄력성 15% 저하되면 1개월 정도 후에는 동맥경화 진행 가속화되면 6개월 후에는 혈관벽 석회화 시작. 1년 정도 후에는 혈관이 딱딱한 파이프처럼 변화됩니다. 미국 FDA는 2018년부터 트랜스 지방을 완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1g 이하 허용 중입니다. 세 번째 혈관 파괴자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관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도구로 일상 속 정제 탄수화물은 흰 쌀밥, 식빵, 라면, 칼국수, 떡, 과자류 등입니다. 이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1시간 후 인슐린 과도 분비로 혈관벽을 자극하고 2시간 후 혈당 급락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3시간 후 다시 당분을 갈망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장기간 반복된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대체법은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와 우유, 콜라 대신 탄산수와 레몬, 마가린 대신 버터 또는 올리브 오일, 흰 쌀밥 대신 현미밥, 마지막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도록 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5세 정명이 할머니의 기적 같은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3개월 전 중성지방 480, 혈압약 2종, 계단 1층도 힘드셨지만 지금은 중성지방 180, 혈압약 1종, 동네 산책 30분 완주하셨어요. 무엇이 할머니를 바꿨을까요? 바로 심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기름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25년 추적 연구에 의하면 좋은 지방 섭취 시 심혈관 질환 87% 감소. 지중해식 식단 연구 결과 올리브오일 그룹 심장마비 위험 50% 감소. 오메가-3 연구 혈관 염증 70% 감소. 혈관 탄력성 40% 향상. 심장은 좋은 기름을 만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살릴 4가지 기적의 기름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 세알파리놀렌산 60% 이상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72세 김종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들기름 1스푼을 나물에 묻혀서 드셨고 2개월 후 혈압은 160에 100에서 135에 85로 정상 수치로 중성지방은 320에서 180으로 혈관 탄력도도 35%나 개선되었습니다. 들기름은 하루 1스푼 5ml가 적당하면 가열하지 말고 나물이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기름은 아마씨유입니다. 아마씨유에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특히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52세 박은정 씨는 가족분들 중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 치료로 고생하신 후 평상시 아마씨를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평균 8년 감소했으며 혈액순환도 현저히 개선되었고 평상시 만성 피로 증상은 80% 이상 해소되었습니다. 아마씨 섭취법은 하루 1티스푼 공복에 바로 또는 요구르트에 섞여서 드시고 아니면 물에 담갔다가 아마씨를 통째로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유는 누구나 몸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많은데 올레산 오메가9이 73% 함량돼 있고 폴리페놀 등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비타민 E 성분은 혈관벽 손상을 방지하고
스쿠알레는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경우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며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동맥경화 진행을 완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올바른 선택법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만 선택하시고 어두운 유리병 포장 제품입니다. 첫 번째 압착 퍼스트 콜드 프레스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루 2스푼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기름은 견과류의 천연 오일입니다. 견과류별 심장 보호 효과는 호두는 혈관 탄력성 40% 향상에 좋으며 아몬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15% 감소시키며 잣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10% 정도 감소시키며 아보카도는 혈관 염증을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에는 호두 5개, 아몬드 10개, 점심에 잣 1스푼 나물에 뿌려서 저녁에는 아보카도 12개 샐러드 드셔보세요. 3개월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 나이는 10년은 젊어집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은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하루 식사 전후 10분의 관리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시작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가슴이 답답 증상으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